오늘 미국 3대 지수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하락 강도가 더 센 것 같아요. 장이 산트랠리가 아니고 사탄이 왔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어제 봤었는데 머리를 위로 들지 못하고 이게 지금 이틀 연속 이겁니다. 이게 오늘이 아니고 이건데 이제 지금 분봉으로 막 나눠져서 나와가지고 그런 건데 살짝 아랫방향으로 머리를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고 밑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일단 하방 압력이 좀 줄어든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제 투자자 심리 풋 콜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머리를 들기에는 좀 재반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경제지표 특별한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푸틴이 계속 유가 상한제 하는 애들한테 그 석유를 안 팔겠다고 내년 2월부터 뭐 한시적으로 5개월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유가는 그런 거에 반응이 약간 특이해요.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그렇게 반응하는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얘기한 뒤에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밑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세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경기 수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석유 수요에 대한 압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래를 친다 하더라도 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래로 급락했네요. 어제 천연가스 일부 생산하는 게 생산 지역 그 파이프 얼어서 생산을 못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그리고 미국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네. 미국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이건.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질 않고 계속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달러 인덱스가 이게 방향성이 약간 바뀌는 거 아닌가 그 얘기를 미리 드리긴 했었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단 안 좋은 점은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내려갈 때 우리나라 환율은 반대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내려감에도 환율이 따라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식시장이 세차게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할 때. 오늘은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SPTL하고 TLT를 매수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매수했고 이게 지금 3.8 뚫고 올라가면서 추세적으로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할 겁니다. 조금씩.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을 좀만 더 말씀드리면 제 기억에 제가 어제 이거 말씀드린다고 차트를 다 그려놓고 나서 이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거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파란 게 10년 만에 3개월 국채 수익률 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 게 3개월이고 이 연두색이 10년인데 이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최극단을 치고 나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패턴은 뭐 여기 보시면 이제 3개월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면서 스프레드를 줄일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스프레드를 줄였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느 쪽에서 스프레드가 그렇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프레드가 일정 수준 이제 쭉 저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영역 장내금리가 역전된 뒤에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패턴은 기준금리가 세차게 내려오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오면서. 기준금리 내려오는 강도가 10년 국채 수익 내려오는 강도보다 빠르게 내려오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쭉 스프레드가 다시 정상화되는 게. 이거 이제 지금 패턴을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 3개월 국채 수익률은 쭉 올라가서 멈춰 있죠. 근데 이게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내년도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최소한 올라가진 않는다더라도 이 상태에서 멈춰 있는 정도가 아마 최선일 거예요. 아니면 살짝 들릴 거고. 근데 이제 이 스프레드가 이게 줄어들어서 올라가려면 결과적으로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걸 메꿔야 되거든요. 이 정상화가. 그리고 기준금리를 내년 초반에는 올리질 않을 거기 때문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들릴 거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 벌어진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는 말씀 예전에 드렸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이게 직전에 있었던 4.1대까지 국채 수익률 10년이 올라갈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고 이 지금 국채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매집을 해서 저점 언저리 TLT하고 SPTL의 저점 언저리에서 매집을 강화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SPTL 차트인데 SPTL이 여기 보면 48달러? 지금 이제 29달러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10달러만 올라도 33%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올라가 봐야 이게 39달러 언저리니까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33%의 수익률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제 매집 평균 단가는 아마 30달러 언저리일 겁니다. 이 언저리 조금 위에 30.04 정도? 그 정도 언저리에서 아마 매집이 지금 평균 단가일 거예요.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가면 계속 조금씩 매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오늘 일단은 플러스로 반전됐거든요. 어제 110달러 깨졌다가 109점 얼마에 이제 종가가 나왔다가 테슬라가 왜 이렇게 계속 깨지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제가 정리해서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요 이슈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깨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게 성장주에 대한 베팅, 레이팅을 받다가 지금은 그게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고 그러면 왜 성장주에서 성장주의 기대감이 깨졌느냐?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를 안 한 걸로 대표적인 그 대표 주자였거든요. 가격 인하를 하지 않는. 그런데 할인 판매를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 최대 1,000만 원 할인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이나 이런 것들도 뭐 가격 인하를 해서 프로모션까지 하고 있고 이거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동차는 생산했는데 팔리고 있지는 않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든가요? 거기에가 이제 계속 밀고 올라오면서 안 팔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고차 시장 이렇게 되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제 가격 하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중국 그 테슬라 중고차 버블이 깨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 가격 인하는 가장 민감한 건데 이 경영진 측에서 얘를 가격 인상해선 팔 수가 지금 생산량을 밖으로 출하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장의 기대치, 판매량 성장의 기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경영자가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이게 가격을 내리는 거거든요. 가장 안 좋은 거죠.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 테슬라가 다른 어떤 전기차보다 선호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자율주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율주행으로 상당히 여러 번 사고가 났었고 이게 지금 완벽히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고에 대한 것도 있지만 테슬라가 이제 실패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하나 보면 이거가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밑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기사는 정한결 기자께서 12월 13일에 올리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지난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사기라고 주장하며 집단 제소를 하고 나섰다. 그래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차를 아직 만들 수가 없고 테슬라는 자사 기술이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안전하다고 믿도록 호도했다. 이거 지금 여기 소송 관련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열망적인 장기 목표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고 사기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기네는 열망적으로 장기적 목표로 이거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실패한 게 사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기라고 생각하냐면 소비자들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고 그렇게 쓰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죠. 물론 사기는 그 우리나라가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미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금전적 이익의 거짓을 100% 완전 자율이라는 얘기를 테슬라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그걸 잘못 쓴 소비자들 때문에 사망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완전 장사꾼 같다고. 완성되지 않은 것, 그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내세워서 판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경영과 혁신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미 예전부터 많이 까댔지만 인간성인 개처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완전 주행도 포기했는데 여기 애플 얘기도 나왔었는데 애플이 여기 포드 애플 얘기가 없네. 테슬라 애플 잠시만요. 여기 나오네요. 자율주행차 F카 개발에 나선 애플도 최근 목표를 하향했는데 당초 25년에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레벨 5 수준 완전 자율주행이죠. 계획했는데 운전대와 페달을 추가하고 고속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로 목표를 수정하고 출시 시점도 2026년으로 1년 미뤘다. 이 정도 자율주행이면 이거 운전대 페달 다 있고 이거 개입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율주행을 포기하는 데도 많습니다. 뭐 포드, 폭스바겐 이런 데는 종료 이렇게 나오죠. 여기 포드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율주행은 사실 꿈이지 이게 지금 당장 뭐 5, 6년간 10년 안에 저는 2030년, 40, 한 20년은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기차가 요거 이외에 또 하나 넘어갈까요? 전기차 보조금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초반에 전기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각국에서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자동차를 팔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기차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겠죠. 보조금을 주려면 정부에서 재정을 끌어다 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일단 뭐 예전에 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재정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도 일정 부분 필요할 건데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국채 발행도 좀 부담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정 부분 인프라나 이런 어떤 선호도가 늘어났으니까 계속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더 한 가지 문제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거든요. 충전요금 오른다고 계속 나오죠. 이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더 싸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름값이 더 싸다.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의 그 주유소 가서 주유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 하나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원호석 기사인데 전기차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원호섭 기자께서 매일경제에 2020년 4월 17일 날 올린 겁니다. GV7의 전기차 유지비가 요거는 68만 원, 요건 187만 원인데 1만 킬로 주행할 때 이 차 가격이 이건 4,900만 원, 7,332만 원이잖아요.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10년을 타야 이 전기차 본전을 뽑는다는 거예요. 10년이면 작은 게 아닙니다. 이건 4월 달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12월 달에 나온 거잖아요. 조선경제 김하사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10월 29일 날 유럽은 전기차 탈 이유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유럽 보면 테슬라 모델 3하고 혼다 시빅 그다음에 미니 EV하고 미니 내연기관차 이거 비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오히려 싼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전기차를 탈 이유가 없잖아요. 전기차는 비싼데 비싼 상황이라 오래 타야만 이 그 가격을 뽑는데 그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전기차 가격이 이렇게 비싸면 굳이 전기차를 살 필요가 없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테슬라를 밀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슬라 지금 폭발적으로 계속 올라왔잖아요. 전기차 시장 그중에 이제 대표 주자가 테슬라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은 세대 중 한 대가 전기차가 이제 신차가 팔리고 있고 뭐 우리나라는 10대 중 10세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한 6%, 100대 중에 한 6대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기술이 개발되면 얼리 어댑터들이 들어와서 그 제품들을 사거든요. 그런데 그 10%를 넘어서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그 나머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얼리 어댑터들이 끌고 가면서 썼는데 문제는 이 이후의 성장성이 보조금이 줄고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뭐 이런 과정 중에도 계속 잘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성장 패턴을 테슬라가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가 찍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장적 모멘텀이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테슬라가 깨지는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이 밀리면 그거를 CEO가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반대로 짓누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더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건 확실한데 이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일시적 반등을 할지 더 내려갈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런 비슷한 유형에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그게 그런 기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 메타버스입니다. 페이스북. 한국경제 허세민 기자인데 12월 28일이거든요. 메타 적자 지속돼서 돌파하고 찾을까? 이제 메타가 애플에서 그 사용자 이용 정보를 그 애플 사용자가 그러니까 아이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꾼 이후에 얘가 계속 막 깨지고 있거든 주식시장이. 그리고 다음번이 메타버스 쪽으로 넘어가서 이거에서 돌파구로 찾으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툭툭 떨어진다고 나왔죠. 제가 예전에 이거 강의할 때도 그렇고 이 동영상에도 아마 얘기를 드렸을 건데 이거 메타버스는 이거 허상입니다. 이거 완벽한 메타버스를 만들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이거 자율주행 만드는 것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게 이 메타버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정도에서 그거 관련된 기기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이외에는 이 메타버스가 당장 우리가 피부로 이제 완벽한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메타버스 이게 그 예전 페이스북 주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 얘가 347 이거 월봉이거든요. 그러니까 350달러, 300 거의 80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7, 80까지. 근데 지금 115달러잖아요. 얘 거의 4분의 1 토막 나지 않았나요? 최근 1년 패턴을 봐도 추세적으로 계속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얘가. 물론 세차가 내려온 이후에 강도는 그렇게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테슬라처럼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이 상당히 힘을 잃고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기업이에요. 물론 이게 계속 아랫방향으로 붕괴되거나 이렇지는 않고 결과적으로는 일정 부분 반등하는 시도를 보이겠지만 얘를 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메타를 들고 있으니 구글을 들고 있는 게 낫다는 거죠. 테슬라를 들고 있느니 오히려 애플을 들고 있는 게 나은 겁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현대차 관련된 기사인데 예전에 현대차를 광고해 주신 분이 있잖아요. 타이거 우즈가 몸 바쳐서 광고를 해주셨는데 여기 또 테슬라 자동차의 안전성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 로스앤젤레스 여행하던 요분들께서 91m 협곡을 추락해가지고 이 자동차 완전히 난리 났잖아요. 이런데 자동차가 지금 뒤집혀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커플은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올린 겁니다. 사진 찍고. 이게 예전에도 뭔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안전성을 하는데 최고 그 안전성의 최고 탑픽을 획득했다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여기 보면 이제 현대차의 아이오닉스 5, 6,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에는 이 GMP 기반 현대차 그룹 전용 기아차 모델은 충돌 테스트에서 모두 최고 등급. 이게 아마 그 예전에 현대차 그룹이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BMW라든가 메르세데스 벤츠나 렉서스 이런 것들은 그 아랫단계의 등급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이외에도 또 여기 보시면 뭐 그 에어백 관련된 어떤 것들을 자체적으로 했나 봐요. 이게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점진적으로 그 인식도를 높여서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기원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